직장인에게 여름 휴가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죠. 8월 셋째 주인 이번 주를 끝으로 대부분 휴가는 다 다녀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휴가 기간 중에 절기상 입추가 지났는데요. 아직 한낮에는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이 더운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더위가 물러가는 처서를 맞이하게 되니 청명한 푸른빛으로 가득 찰 가을 하늘을 상상하면서 이 마지막 여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8월 원래조회가 지난 2일 본사 KRC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CEO 당부사항과 이달의 우수사원상 시상식, 그리고 특강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CEO의 신속한 경영 전파를 위해 매달 개최되는 원래조회가 본사 KRC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개최되는 원래조회는 본사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KRC 이달의 우수사원상 시상식을 함께 축하하고 강의를 통해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며 CEO 당부사항까지 듣는 시간을 통해 공사 화합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승 사장은 여름 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갖기 바라며 그동안 공사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똑똑하고 역량이 우수한 임직원들 덕분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며 외부 평가를 통해 새로운 믿음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맡은 분야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주길 바라며 개인의 발전이 모여 조직이 발전하기에 매사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KRC 이달의 우수사원상은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김기택 부장과 경기지역본부 강화지사 이동재 과장, 그리고 본사 기반정비처 최재원 과장이 선정됐습니다. 김기택 부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쳐 지방비를 확보해 공사 경영 개선에 기여했으며 선제적인 가뭄 피해 대책을 시행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동재 과장은 공사 감독을 수행하면서 철저한 현장 관리뿐 아니라 안전 품질 관리로 무재해를 달성한 공로가 있으며 최재원 과장은 공사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인증 취득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로가 인정돼 이달의 우수사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왜 영업 손익을 관리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올해 경영 진단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9회 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 실천수기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사는 내 고향의 맑은 물을 보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캠페인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 고향 실천수기 공모전이 벌써 19살이 됐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 보전 의식 고취와 물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내 고향 물 살리기 실천수기 공모는 전국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물을 내용으로 한 이야기를 주제로 내 고향 하천 저수지 환경 정화 경험, 나만의 생활 속 물 전략 실천 사례, 수질 보전의 중요성, 물에 대한 고마움 중 한 가지를 택해 오는 10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시상 규모는 초중고 1명씩 각 150만 원, 최우수상은 초중고 2명씩 각 80만 원, 우수상은 초중고 3명씩 각 50만 원으로 총 18명에게 상금 1,380만 원이 주어집니다. 공모 결과 발표는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smilewater.ekr.or.kr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가 함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체험 방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농촌 여행지 보물찾기 이벤트인데요.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농촌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이벤트로 실시되는 추억의 보물찾기는
농촌 마을을 방문한 여행객이 마을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 응모하면 다양한 선물을 제공받게 됩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로 전국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판스테이 마을 40곳에서 실시되며 류현진 사인볼, 천연 동백기름, 고추장 등 다양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 인증샷을 남긴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우수 농가 민박 상품권과 문화상품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합니다. 방문 인증샷은 웰촌 SNS 채널인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에 남겨야 하며 추첨 결과 역시 SNS에서 9월 24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는 농촌 여행 스탬프 투어 경품 지급 이벤트를 통해 스탬프 투어 여행지를 가장 많이 방문한 여행자와 체험 후기 및 사진을 등록한 여행자 20명을 추첨해 농촌 여행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 여행의 모든 것 웰촌 웹사이트와 웰촌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공사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농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농지 매매나 임대 등을 통해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맞춤형 농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2,487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원받은 청년농의 평균 연령은 32.3세인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영농 후계자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매년 농지 지원을 받은 대상도 꾸준히 늘어 2014년 2,667명, 2015년 2,958명, 2016년 3,080명으로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 세대 농지 지원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활력이 기대되며 미래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청년의 농업, 농촌 조기 정착을 도와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나갈 2030 세대 농지 지원 사업,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 아래에서 범국민적으로 안보 의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전시 대비 계획과 그 태세를 점검, 보완,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개최됩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정부와 군, 국민이 다 함께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훈련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는데요.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에는 시, 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우리공사에서는 정승 사장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초기 대응을 하고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연습 계획을 수립, 을지연습에 임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훈련을 통해 지역의 긴급 복구반과 긴급 동원업체를 신속히 투입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항구적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상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LC 리포트입니다. 기후가 급변하고 국지성 호우와 가뭄이 잦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농지를 지켜야겠죠? 자연재해로부터 농촌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농업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건데요. 미래 농업의 경쟁력이 되는 이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어떤 건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은 재해, 재난에 안전하고 기계화 영농에 적합한 영농 기반의 조성으로 다양한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여건에 맞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1950년대에는 극심한 식량난 해결책으로 전후 수리복구 재건 사업을 실시했고요. 2000년대에는 FTA에 대응한 농촌 종합 개발을, 최근 2010년대에는 세계 최장 33.9km의 새만금 방조제를 준공하는 등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는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시장 개편 등 5가지의 요소의 영향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최근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첨단 스마트 농업 시대 도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급부상, 농가 인구와 농가 소득 감소, 그리고 쌀 소비 감소 및 쌀 공급 과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크게 재해 예방과 효율적 영농 기반 조성, 이 2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세밀하게는 농어촌 용수 개발, 배수 개선 사업, 대단위 농업 개발, 기계화 경작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해 예방 기능에 주안점을 둔 농어촌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을 설치해 안정 영농 기반 구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목적 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장성호와 나주호가 다목적 농촌용수지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대표 저수지로 잘 알려진 장성호는 총 면적 11,139헥타르로 총 저수량은 1억 388만 세제곱미터고요. 이에 못지않게 나주호 역시 수해 면적 9,054헥타르로 총 저수량은 1억 781만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담양호, 광주호 등도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에서도 자랑할 만한 규모의 저수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고 농어촌 용수의 수질 대책도 고려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지역 위주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의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해 면적 50에서 3,000헥타르 미만의 물이 부족한 가뭄 상습 지역에 이 수리시설을 설치해 적재적소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해 농가 소득은 증대하고 환경 개선으로 생산비는 절감되고 벼 재배에 투입되는 평균 노동력은 34시간 절감시킨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배수 개선 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원예나 밭작물 재배 등 맞춤형 배수 개선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해 예방 맞춤형 사업으로 인해 재해 피해는 감소하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은 강화되고 침수 시 배수 작업 투입 비용은 46시간이나 절감되는 등 우리공사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은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총 면적 567헥타르, 최대 배수량은 초당 31.6 세제곱미터의 한림 배수장, 8,060헥타르의 면적에 초당 38.33 세제곱미터의 최대 배수량을 보이는 신곡 양배수장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홍성 방조제는 총 저수량이 944만 세제곱미터에 홍수 배제 능력은 초당 1,062 세제곱미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산강 방조제는 2억 5,321만 7천 세제곱미터의 저수량으로 초당 8,620 세제곱미터의 홍수 배제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 등 영농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생산 기반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공사의 기술력,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겠고 2부는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문화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상호 공유되는 것으로 표준화된 신념,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구성원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우리 공사에서도 글로벌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위한 9대 신념과 가치를 선정해 각각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해 전반적으로 행동 기준을 선정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선정한 9대 신념 및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무한도전입니다. 열정과 패기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 이루겠다는 끈기, 자기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무한도전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식입니다. 스스로가 사장, CEO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협업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건데요.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소통입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는 자세가 바로 소통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 상사를 존경하고 동료를 아끼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한 기준과 근거를 공평하게 적용하며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신을 가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신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와 청렴 윤리 실천을 위해 조직 구성원과 고객으로부터 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창입니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무작정 선례를 답습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바로 창입니다. 아홉 번째는 공유입니다. 우수 사례, 정보,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사에서는 신념과 가치를 앞세워 바람직한 조직 문화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신념과 가치를 확산해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나아가 공사 비전과 목표 달성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홍보실에서는 공사 창사 이래 주요 사업에 관한 특별 기획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농어촌 용수, 농지은행, 생산 기반 농어촌 개발, 그리고 해외 사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총 15편을 제작 완료했으니 활용하시면 되겠고, 우리 공사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늘 뉴스는 유튜브와 공사 SNS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RC 뉴스는 9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